안녕하세요. 과원장 이동준입니다. 앞에서 수학 설명 전체적으로 다 들으셨을 거라서 과학만 좀 심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정은 이제 어머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실 거라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1학년 때 통합과학하고 통합과학 실험, 그 다음에 전체 필수, 문이과 구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학년 때 5단위로 진행을 하는데 타 과목이랑 비교해보면 국어 4, 영어 4, 수학 4, 한국사 3, 통합사회 4인데 과학만 1학년 때 5단위예요. 그러니까 단위수가 높다는 건 내신의 비중이 높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2학년 때 올라가게 되면 지금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혹시나 이제 그동안 이제 중학교 때 선행들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중학교 때 많이 선행했던 이제 원과목들이라고 얘기하죠. 물원, 화원, 생원 정도. 2학년 때 이제 4과목 중에서 3과목을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그렇게 진행을 하고 3학년 때는 아주 먼 얘기긴 한데 2과목 왜 다음에 이제 기타 과목으로 오픈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또 3과목 선택해서 9단위로 진행이 된다. 지금은 1학년 때 이 통합과학을 공부하는데 요때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 통합과학이 안에 이제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공부하면서 2학년 때 뭐 선택해야 될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돼요. 아, 나는 정말 물리가 안 되는구나. 아, 난 정말 생명과학은 아니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1학년 때 내신 관리하면서 2학년 때 선택해야 될 과목들을 어느 정도는 계획해 놔야 된다. 왜냐면 한 여름방학 이후죠. 그때 이제 학교에서 1차 신청서가 나와요. 2학년 때 뭐 선택할 거니?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선택하려고 하면 사실상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면 통합과학 공부하면서 어떤 과목 선택할 것인지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두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제 새하고 1학년 과학 등급별 인원수라고 해서 이거 작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통합과학 작년에 이제 새하고 1학년 정교생 수가 342명이었는데 1등급이 13명, 그 다음에 2등급 23명, 3등급 41명이었는데 사실상 요 13명, 최소 23명, 저는 마지노선을 한 3등급까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등급 정도 나오면 조금 힘들다 라는 상황인데 요 안에만 들어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대학들은 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3학년 때 보면. 그래서 저는 3등급선 안으로는 들어오게끔 과학은 1학년 때. 2학년 때는 또 다릅니다. 또 얘기가. 왜냐하면 2학년 때는 과목이 이제 찢어지니까 인원수들이 작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작아지니까 인원수가 작아지니까 요 1등급 인원수가 7명, 6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지금 1학년 때는 1등급 요 13명, 23명 이거 다 합산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 다 더했을 때 3등급선 안으로만 들어오게끔 공부가 진행이 되면 그래도 세하고에서는 대학은 잘 가는 것 같더라.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시험범위예요. 시험범위. 통합과학 시험범위인데 이게 정확하게 세하고 기준이에요. 타 학교 같은 경우는 2 선생님이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세하고는 한 반에 4 선생님이 들어오세요. 과학 선생님이. 그래서 물화생지 전공별로 들어오셔가지고 티칭을 하시기 때문에 물리는 물리 선생님이, 화학은 화학 선생님이, 생명, 지구과학은 각각 그 전공자 선생님이 티칭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우리 현대고 있잖아요. 그 인근 지역에 있는 현대고는 한 반에 2분 선생님 들어오세요. 그래서 A 선생님이 A 파트, B 파트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A 선생님이 물리하고 화학을 가르치신다면 B 선생님이 생명하고 지구과학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세하고는 전공별로 티칭을 하신다. 전공별로 티칭을 하신다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여기 빨간 색깔로 칠해 놓은 게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틀린 문제들이에요. 상위권 기준으로.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물리하고 지구과학을 좀 많이 틀렸고 1학기 기말 때는 생명하고 지구과학, 2학기 중간 때 물리하고 지구과학, 2학기 기말 때 지구과학. 다 공통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과목이죠? 지구과학이 전부 다 공통되죠. 지구과학은 어려워서 틀릴까요? 실수해서 틀릴까요?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남학생들이잖아요. 세하고는. 근데 남학생 애들 이렇게 꼼꼼하게 암기를 잘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구과학이 꼼꼼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심한 문제도 좀 풀어놔야 되는 게 세하고 지구과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하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 5분이 이제 세하고 1학년 통합과학을 작년에 담당해 주셨던 선생님인데 전공별로 물화, 생명 2분, 물리 1분,
화학 한 분, 지구과학 한 분, 요 5분이서 이제 티칭을 하셨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셨거든요. 보시게 되면 객관식 24문항에 70점 배점, 서답형 4문항에 30점 배점인데 파트별 객관식이 6문항이에요. 그러니까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물리 6문제, 화학 6문제, 생명 6문제, 지구과학 6문제고 서답형은 과목별로 파트별로 4문항씩 있습니다. 근데 4문항이 정말 4문제가 아니죠. 가지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면 부분 점수밖에 못 받는, 그러면 결국에는 통합과학에서 등급 하나가 한 문제 차이로 결정이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영향이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교과서는 동아출판사인데 동아출판사가 어떤 회사냐면 어머님도 잘 알고 계신 하이탑 아시죠? 하이탑 만드는 회사가 동아출판사예요. 그러니까 하이탑으로 공부를 했거나 라고 한다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부교재는 따로 없어요. 타 학교는 통합과학일 때 부교재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교재는 없는데 프린트를 제공을 합니다. 물화생지 선생님이 다 주세요. 근데 여기에 엄청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내냐면 시중 교재에서 볼 수 없는 자체 유형이에요. 선생님이 창작해서 내시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물리 1 선행했다, 물투 선행했다가 결국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가 더 중요하거든요. 프린트에서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물리는 선행을 믿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리고, 화학은 모의고사 변형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생명하고 지구과학은 수능 특강이죠. 수능 특강 변형한 문제 및 그 다음에 시중 교재에서 막 다 짜집기를 하세요. 그래서 화생지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유리합니다. 실례로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과학이라는 과목 제가 뒤에 가서 좀 보여드릴 텐데 한 70%는 선행을 하고 이제 고등에 진학을 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30%는 선행을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과학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것만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통합과학을 딱 공부를 하냐면 중학교 때까지 공부한 것만 가지고, 중학교 때 과학 공부했던 것만 가지고 딱 고등학교 올라와서 통합과학을 공부하려고 치니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통합과학 내에 중3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설명에 들어보셨던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중3 내신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3학년 2학기 때 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는 왜 우리가 넘어갈 때는 되게 좀 약간 좀 집중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3학년 2학기 내신이 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통합과학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선행이 하나도 안 된 친구는 3학년 2학기가 거의 비어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공부 안 했으니까. 시험만 봤으니까. 근데 우리가 가르치면서 어떤 아이한테 야 이거 너네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나오는 내용이야. 이거 통합과학에 들어있지만 3학년 2학기 때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 라고 했더니 아이가 부득부득 우기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거 배운 적 없다고. 근데 이런 과목이 이제 통합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요 화학하고 생명하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짜집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특강이 주되긴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교재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중학교 때 베이스의 문제들도 약간 응용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모든 파트의 문제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기가 제시가 돼요. 물리 같은 문제는 뒤에 가서 시험지 보여드릴 텐데 타학교, 현대고나 세화여고나 서울고나 상문고나 물리 통합과학에 들어가 있는 물리 내용이라 할지라도 개념을 물어보는 물리 문제가 나오거든요. 즉 계산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막 이렇게 개념적인 걸 물어보는 물리 문제가 나오는데 세하고는 작년 기준으로는 100% 전부 다 계산하는 문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리에서 틀리지 않으려면 계산하는 문제를 엄청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그래서 그게 이제 세하고 시험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서답형이 또 진짜 까다롭게 채점을 해요. 표현이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그냥 틀리게 합니다. 틀리게 한다는 얘기는 부분 점수 주겠다는 얘기죠. 그 부분 점수로 등급을 나누겠다라는 얘기가 될 테니까 결국에는 과학시험이 중학교 때 수준의 과학시험이 아니다. 누구나 다 조금만 공부해도 한 개 틀리거나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다라는 거가 이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새하고 작년도 시험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21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라고 되어 있죠. 보시게 되면 문제 형태만 보시면 돼요. 여기 앞에 파트별로
6문제씩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번에서부터 6번까지가 전부 다 물리 문제인데 전부 다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인데 단답형이 아니라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에서 고르는 문제죠. 기역, 니은, 디귿에서 고르는 문제가 왜 아이들한테 어렵냐면 이 문제를 풀다가 기역하고 니은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디귿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디귿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면은 애들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찍기 시작해요. 보기 개수 가지고 확률 따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 2학년 때 핵펀치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전부 다 그런 기역, 니은 형태의 문제고, 참고로 요 6문제의 물리 문제는 작년 기준으로 등급컷 보여드리겠지만 작년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100점이 한 명도 없었고 평균이 50점대였습니다. 물리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물리가 사실 통합과학에 들어가 있는 개념을 응용한 창작 문제지 물1 문제도 아니고 물2 문제도 아니에요. 거의 올림피아드 새로운 창작 응용 문제, 6번 같은 문제는 그냥 만드신 문제예요, 선생님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 딱 1학기 중간고사 보고 나서 과학시험 보고 나서 난리 났었어요. 어머님들 너무 깜짝 놀라셔갖고 전부 다. 네, 그랬던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요거는 제가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뒤에 보면 그림하고 자료 보이시죠? 과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모든 문제에 전부 다 그림, 특히 생명과학 파트, 화학 파트 전부 다 자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러한 자료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시중교재에만 있는 거냐? 학교 프린트에서 들어가 있는 자료를 응용한 문제들입니다. 즉 학교 프린트에 나와 있는 자료, 그 다음에 요런 그림들은 교과서에도 있는 그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과학 공부한다고 얘기하면 문제만 많이 풀어보려고 하는 형태로 공부를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는.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 이런 거 잘 봐야 된다. 탐구활동이 들어가 있어요, 교과서 내에. 탐구활동 문제는 거의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서술형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물리 문제였거든요. 이렇게 서술형 제가 아까 파트별로, 물화생지 파트별로 각각 한 문제씩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문제가 진짜 한 문제가 아니죠. 이게 가지 문제로 되어 있고 배점이 높습니다. 7.5점인데 가지 문제를 따져보면 얘는 5.5점짜리고 얘는 2점짜리예요. 그러니까 하나 맞추고 하나 틀리면 결국에 부분 점수 까이면서 등급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세하고 통합과학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물리는 정확하게 계산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아무 문제집이나 가지고 계속 정확하게 계산하는 걸 연습할 거냐? 물리 1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2 문제도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부가 되는 프린트에 나와 있는 문제와 그와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많이 연습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세하고에 맞춰진 시중 교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하고를 담당했던 학교 내에서, 학원 내에서 그런 프린트 자료를 가지고 유형별 문제를 찾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 프린트와 학교 프린트 유사 문제 연습을 해서 물리를 채워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물론 선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 정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선행이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어렵다, 손댈 수도 없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화학 같은 경우는 뭐 어머니 아시겠지만 꼼꼼한 암기 필요하죠. 그 다음에 아까 모의고사에서 약간 변형해서 출제를 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까지 통합과학에서 나왔던, 세하고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나 그 유사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진행을 하면 충분히 성적은 나온다. 과학의 장점 중에 하나가 수학보다 시간이 훨씬 더 짧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하는 습관만 잘 되어 있고 몰입만 한다면 얼마든지 성적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행이 많이 됐다고 해서 등한시하는 순간 등급은 금방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생명하고 지구과학은 이제 어머님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암기 과목이다. 네, 맞습니다. 암기 과목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암기를 안 하죠. 그래서 저희가 제발 좀 암기 좀 해라 라고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서하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었잖아요. 그림이든지 그래프든지 표든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문제를 연습하는 것이 유용하다라고 제가 그렇게 정리해서 각각 파트별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요게 등급 컷이에요. 작년, 재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100점이었거든요. 이때 100점이 한 17명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1등급이 14명인데 100점이 17명.
재작년에. 그 다음에 2등급 컷이 96점이. 1컷하고 2컷하고 따져보시면 한 3.8점 정도 되죠? 그럼 한 문제 차이라는 거예요. 한 문제로 등급이 나뉜다.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완전 등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쵸? 이게 왜 이런 이슈가 있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리 문제. 그게 이제 선생님이 약간 좀 오버페이스. 선생님이 너무 이제 아이들을 높게 평가하셨나봐요.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물리 문제 거의 다 틀렸어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물리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화생비만 가지고 점수가 이 정도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 요건 저희 재원생들 이제 실적인데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5명. 절대적인 점수가 높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급 컷 자체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중학교 때는 그 절대평가 방식으로 해갖고 90점 이상이면 A 이렇게 성적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점수를 보시고 놀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과학 같은 경우는 그냥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의 성적을 냈고 1학기 합산도 결국에 똑같은 숫자가 나오긴 했는데, 아까 그 물리가 1학기 중간고사 때 너무 어렵게 나와서 항의를 좀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학교 측에서 어머님들이 너무 항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좀 완화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담당하셨던 아까 요 물리 선생님, 요 분이시거든요. 요 분이 올해도 담당하실지 안 하실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2학년 아이들한테 들어보니까 요 이제 2학년 되는 아이들이죠. 2학년이랑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그럼 1학년을 같이 하실지 안 하실지는, 그러니까 2학년 애들 지금 굉장히 지금 침울해져 있어요. 물리 선택한 애들. 이런 상태다라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올 때 아까 그랬죠. 약 30%는 과학 선행 경험이 없습니다. 왜 경험이 없는지를 봤더니 과학이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수학이 더 급하니까. 다른 게 더 급하니까 과학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부터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올라와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중학교 때 왜 물리원, 화원, 뭐 생원의 유전 정도는 어느 정도 다 한 번씩은 공부를 하잖아요. 조금씩이라도. 근데 그런 것도 전무한 아이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 근데 나머지 70%가 물리 원투, 화원투, 생명의 뭐 유전 중요하다고 하니까 다 선행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 요 선행을 경험했던 이렇게 높은 과정,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을 공부했던 친구들이 1학년 때 과연 성적은 어땠냐? 이거 다 선행하고도 3등급 이하인 경우가 절반 이상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선행 안 해도 1학년 때 차분히 공부해서 차곡차곡 공부해서 끌어당기면 충분히 상위 등급 맞을 수 있는 성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친구들이 영재고 준비했던, 좀 공부 많이 했던 친구들이,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고등과정에 관련되는 물원, 화원, 생원, 지구과원의 일부 파트들 공부했거든요. 근데 본인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정도 공부했으니까 통합과학 정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올해 이제 세하고에서 서울대 의예과 간 3학년 졸업생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1학년 때 통합과학 시험 보고 나서 저한테 와서 했던 얘기가, 선생님 정말 우습게 볼 과목이 아니다. 자기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 친구마저도 그렇게 얘기했던 게 세하고 통합과학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공부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학교에 맞추어서. 그래서 아마 어머님들이 겨울방학 때 세하고 이제 된 걸 이미 아셨으니까 세하고에 가서 잘하기 위해서 아마 공부를 진행하셨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냐면 전부 다 판서로 진행을 합니다. 뭐 이렇게 PPT로 싸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하고 선생님이 교재를 읽어주면서 이런 형태의 수업이 아니라, 저희 교재에 보면 노트 필기할 수 있는 노트지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트지를 따로 만든 이유는 어느 날은 이 노트에다 필기하고 어느 날은 저 노트에다 필기하고, 그래서 공부해서 종합할 때 노트가 자기가 수업 시간에 필기했던 내용을 어디다 적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학원 교재에 노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이렇게 판서를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깨알같이 다 필기를 전부 다 진행을 합니다. 필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림은 그려봐야 되고 그래프도 그려봐야 되고, 그래서 좀 그 자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암기가 안 돼요. 눈으로 암기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손으로 직접 해봐라, 써봐라 라고 이제 연습을 좀 시키는 편이고요.
이건 저희 교재인데 요게 바로 요 앞장에 바로 보면 뭐가 있냐면 노트지가 들어가 있어요. 필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각 챕터별로 중요한 개념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개념 확인하는 문제 정도가 이렇게 표현이 첫 번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기본 문제하고 유형별 중요 문제인데, 이 기본 문제하고 유형별 중요 문제는 학교에서 잘 나왔던 내신 유형과 굉장히 비슷한 문제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기가 없습니다. 보기가 없죠. 보기가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억 니은은 아는데 디귿을 모른다. 그러면 아이들 어떻게 푼다 그랬죠? 찍는다 그랬죠? 보기 개수 많이 들어간 거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이 기억 보기를 정확하게 알면 동그라미고, 정확하게 이건 확실하게 틀렸다라고 하는 걸 알면 X표가 될 텐데, 그거를 이제 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키는 거죠. 겨울방학 때부터 했던 친구들은 여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뒤에 가보면 이제 작년에 나왔던 내신 기출 문제,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 앞에서 그렇게 연습을 했으니까 실제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 어떻게 풀 수 있니 없니를 판단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저희가 이렇게 기출 문제와 유사한 문제 형태로 해서 매주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매주 테스트를 보고 나서는 이제 부모님하고 학생에게 이제 결과를 매주 이제 전송해 드리는데, 테스트 결과가 미흡하거나 이제 숙제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3월이 되면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바쁩니다. 그래서 학원 다니느라고 정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제를 꼼꼼하게 잘해오는 애가 있는가 하면 잘 못해오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저희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개별적으로 대면 클리닉 진행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만약에 좀 이제 상황이 이래서 대면 클릭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줌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해서 비대면 클리닉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저희가 미리 보는 중간고사가 있어요. 미리 보는 중간고사를 가지고 예상 등급을 확인하고, 미리 보는 중간고사에서 아까 수학에서 이제 정오표 해가지고 이제 이게 틀린 거 유형대로 해서 뭐 등급 계기라든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취약점 보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과학 같은 경우는 주 1회 수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수업 시간 내에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그런 걸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취약점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그 파트에 관련된 뭐 연습 문제 혹은 좀 이렇게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프린트물이 계속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이제 하는 자료인데요. 여기 이렇게 회색 처리된 거, 빨간색 테두리 안에 이 회색 처리된 게 이제 기출 문제였어요. 조금 시험지 잘렸는데, 요와 유사한 문제를 시험 보기 전에 전부 다 풀립니다. 그래서 요와 관련된, 요 개념과 관련된 문제는 거의 다 풀어보기 때문에 아마 저거 문제가 학교에서 출제가 됐다면 틀리지 않을 정도로 연습을 하고 들어간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미리 보는 중간고사 시험지 형태예요. 아시다시피 보기가 없습니다. 고르는 보기가 없죠. 본인들이 골라야 돼요. 게다가 학교에 기억, 니은, 디귿 보기 3개가 정도가 많은 건데 저희는 전부 다 4개로 합니다. 더 많이 줘서 조금 더 연습을 좀 디테일하게 시킨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저희가 이렇게 했더니 다른 학원에서 많이 따라 하더라고요. 애들이 왜 틀리냐면 그 지역적인 그 지구과학에서 아까 제가 많이 틀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보셨듯이 지구과학의 단어 하나 때문에 틀리거든요. 아이들이 단어를 정확하게 암기하지 못해서. 그리고 귀퉁이에 나와 있는 이런 귀퉁이, 이런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귀퉁이에 나와 있는 이런 작은 글씨들이 지문의 기억, 니은, 디귿 보기로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 다 100% 암기하고 들어가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얼추 기억은 나야 된다. 보기는 해야 된다. 한 번쯤 봐야 되거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래서 저희가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교과서 빈칸을 이용해서 좀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게끔, 실수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이런 자료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료를 실제적으로 하죠. 이런 자료 주면은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하나 더 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블랭크를 하나 더 달라고. 지가 집에 가서 혼자서 다시 해보겠다고.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해가 지나면 해가 지날수록 욕심내는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신다면, 왜 통합과학, 세화고에서 과학시험 어렵다고 하는데 왜 거기에서도 높은 점수 맞는 친구들이 있느냐, 바로 이런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저 이제 3월부터 이제 세화고 과학 예시 프로그램인데 딱 2반 있습니다. 한 반당 25명씩이에요. 한 반당 25명인데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 보시면은 권호상 부원장, 송창환 팀장. 즉 세하고는 일반 선생님이 수업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부원장급 혹은 여기 이 송창환 팀장은 그냥 팀장은 아니고 수석 팀장이에요. 팀장 중에서 제일 오래되신 팀장. 그래서 요 두 분이서 티칭을 하시기 때문에 딱 정예 멤버로 진행을 하고 레벨도 딱 두 개로만 나눴습니다. 높은 반, 중위 반 이렇게. 높은 반 같은 경우는 입반 테스트가 필요한데 3월 3일까지 지금 이제 14일부터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월 3일까지 테스트에서 입반이 가능한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겨울방학 때 통합과학 선행한 친구들도 있고 물리를 선행한 친구들도 있고 화학을 선행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물리하고 화학 공부한 친구들이 이제 1학년 되면서 통합과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통합과학 시험지를 가지고 레벨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물리 1을 공부했으면 세하고 물리 시험지와 유사한 형태의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2학년 때 그렇잖아요. 세하고에 맞춰서 공부를 시키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보고 저희가 성적표 발송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제가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 부원장이 전화를 하든지 이게 한꺼번에 밀리면은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좀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저희 현재 겨울학기 재원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거의 한 반은 그냥 절반 정도 남았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아까 지금 가지고 계셨던 설문지에 기본사항 입력하시고 테스트 보실 분들은 적어내 주시면은 순차적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또 하시면 네. 내일 모레가 또 배치고사예요, 그죠? 배치고사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화고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세화 아카데미도 좀 빠졌고 뭐 이런 상태라서 그래도 첫 시험이니까 학교에서 보는 첫 시험이니까 저는 잘 보고 들어가는 걸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치고사 보면은 보통 애들의 눈빛이 이렇게 흔들려요. 아시겠지만 보고 나면은 바로 이제 등수가 나오니까 등수랑 성적표랑 등수 나오면은 이제 예상 등급도 세팅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한번 학생들의 마음에 불을 또 지필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가 나오면 그 월요일날 이제 교과서를 받고 들어오면은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어머니들한테도 그렇고 2월 남은 기간 동안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하고는 레벨이 높은 학교예요. 레벨이 높은 학교고 올해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은 선행을 마무리하느라고 바쁘겠지만 보통 이제 화학을 듣고 있다라고 하면 화학 4단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적분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미적분의 적분 파트 제일 어려운 파트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욕심을 조금 덜고 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던가 아니면 전략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첫 중간고사에서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국어 영어는 발빠른 학원들은 그 교과서 나오자마자 바로 느신 대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통사나 한국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지금 당장 외우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서 학생들한테 보내서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근데 지금부터는 1학기 중간고사에서 성적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 스케줄이 좀 필요합니다. 남은 부분 진도 마무리를 하느라고 2월 말까지 헉헉대다 보면은 그러면 3월달 처음 들어갔을 때 그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시간 할애를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스케줄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원생 어머니들은 뭐 유튜브 받아보셨을 거고 뭐 지금 이제 과학 테스트나 뭐 이런 부분 체크해서 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3월 입반 생각하시는 어머니들은 입반 신청서 작성하셔서 저한테 주시고 가시면 저희가 내일까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